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학습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초등 시기에 어떤 경험이 쌓여야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걸까요? 요즘 우리 아이의 언어 습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어휘력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관련하여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휘력 실태를 파악한 오은 시인은 학생들 대상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단어 사용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좋아도 대박, 싫어도 대박, 슬퍼도 대박, 아쉬워도 대박, 당황해도 헐, 안타까워도 헐, 놀라도 헐. 수많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박과 헐 두 마디로 대신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신명선 교수는 요즘은 말은 쉽게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확한 의견 전달보다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진단했다. 오은 시인은 요즘 아이들이 단어도 많이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윤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단어를 모르면 유행어로 얼버무리거나 공식적인 글에도 이모티콘을 남발하곤 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 진출의 문서를 작성할 때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박영민 교수팀이 1048명의 대학생이 쓴 글을 전수 분석해 난이도를 측정한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대학생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 2등급의 글은 36%에 불과했다. 53%는 중고등학생 수준의 글이었고 11%는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글도 있었다. 문해력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어휘력이다. 특히 어휘력은 읽기 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려면 각 문장을 먼저 정확하고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와 쓰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력을 지니면 그만큼 읽기 학습에 유리하다. 아이들이 긴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고 글을 읽어도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휘력 부족이다. 모르는 어휘가 많으면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 점점 흥미를 잃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이다. 고지식을 높은 지식으로, 대관절을 큰 절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과연 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비너증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어휘력이 부족해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가리킨다.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어휘들이 있는데 이 어휘들에 대한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해 교과서 내용을 읽어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빈혈 증세가 심하면 온몸이 무기력해지듯이 비너증이 심각해지면 전 과목에서 학습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과 내용이 심화되면서 교과서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한층 높아지는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중학교에서 어휘력 부진을 만회하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뒤처진 학업 성취도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수능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과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때는 읽기 부진을 넘어 학습 부진으로까지 이어진다. 들려드린 내용은 EBS 당신의 문해력 제작팀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구성한 EBS 당신의 문해력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대박을 외치고 놀랐을 때도 당황했을 때도 헐이라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나 부모님도 무심결에 대박과 헐을 쓰면서 정확한 어휘가 아닌 쉬운 어휘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족끼리 격이 없는 대화에서 쉽고 편한 유행어를 쓰는 것이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그 다양성과 정확성이 점점 더 축소되는 어휘 사용은 아이들의 어휘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빈곤해진 어휘력은 이후 읽기 부진, 학습 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휘력을 높여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와, 눈 온다, 대박 이라는 말을 했다면 지적하기보다는 이 표현을 적확한 어휘를 활용해 맞장구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네, 눈 오니까 엄마는 설레고 행복해. 어머, 눈이 많이 오니까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걱정이 되네 라는 식이죠.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가 헐, 숙제 안 했다 라고 말하면 숙제를 다 못해서 당황했구나, 혹은 숙제 다 못해가면 혼날 텐데 걱정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 같은 표현이지만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는 예를 아이들에게 매일 한 문장씩 가랑비에 옷 젖듯 들려주세요. 안 듣는 것 같고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아이가 부모의 어휘와 표현을 닮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